더항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 조건 적어보게 되면은 일단 f3에 대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일단 구하고 싶어요. f3 두 개, 맥시멈, 미니멈. 첫 번째 가조건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적어보게 되면은 2 곱하기 중괄호에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요.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결국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fx 플러스 f1 이게 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 아래쪽에 적을까? 자, 상수한 게 나한테 4라고 알려준 것 같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절대값 안에 라지 f 프라임 값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해당하는 결과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앉으시고 먼저 가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는 항등식인 거니까 양변을 미분해서 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지 f라고 하는 건 f의 부정적분이었으니까 미분해 주게 되면은 스몰 f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좌변의 모습은 2 곱하기 스몰 fx가 될 거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라지 f1이라고 하는 건 상수항이가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모습은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fx 플러스 f1이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니까 플러스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여기까지 관계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얘를 좀 이쁘게 다듬으시면은 드디어 하나 이쁜 식이 나오게 돼요. 이거 왼쪽으로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마치 평균 변화율에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라고 식을 적어봤더니 x-1에 f 프라임 x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양변을 x-1로 나눠주게 되면은 주어져 있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평균 변화율과 뭔가 미분계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 지금은 미분계수는 아니고 도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해석을 한번 잘 해보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에 성립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모르겠어. 평균 변화율과 이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장소에서의 어떤 접순의 기울기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f가 어때야겠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은 사실 fx라고 하는 거는 1차 이하다. 그러니까 직선이거나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직선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주어져 있는 장소에 뭐 1,f1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x 값이 어디 있던지 간에 이 두 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이 순간의 미분계수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f는 1차 이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 조건 이만큼 더 살려보게 되면은 자, 상수항이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fx라고 하는 거를 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ax에 플러스 4라고 합시다. a 값이 만약에 0이라면은 상수함수인 거고 a가 0이 아니면 그냥 직선이었던 거야. 이 주어진 관계식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은 사실 라지 f를 미분했다는 거는 스몰 f1을 말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절대값의 스몰 f1에 해당하는 이 결과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니까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결과 2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싹 다 내가 4를 다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이 장소가 a가 나오고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충분하겠네요. 하나의 부등식을 얻었으니까 답을 마무리하러 갑시다. F3에 대한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고 있는 중인 건데 우리가 별도로 F3을 작성해 보니까 3a 그 다음에 플러스 4 여기까지가 F3이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하시고 4를 더해주게 되면은 그냥 최대값, 최소값 다 나오게 되는 거지.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8 한 번에 우리가 4까지 더할까요? 플러스 4 여기까지가 F3이고요. 또 3 곱해주고요. 4를 더하도록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된 거고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 두 개를 뭐 하자고 했냐면은
뭐 곱하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니까 두 개 곱하시면 28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면은 F라고 하는 라지 F가 F의 부정적분이었고 요거 양변 내가 미분해서 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이만큼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F가 1차 이하였더라. 그 다음 나 조건은 그냥 뭐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이따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고요. 일단 연속 함수 F랑 G. 그때 관계식을 적었더니 0부터 X까지 F, T, dt. 우변도 적어보게 되면 gx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0까지 약간 좀 불편하죠. 3부터 0이라고 하니까 ft, dt. 뭐 그냥 내신 문제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일단 쭉 다 적어보니까 g3은요 나와 있는 결과가 6이고 그 다음에 g4라고 하는 함수값은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이 모습이 안 이뻐가지고 문제를 좀 고쳐볼까 해요. 저 3부터 0이라는 모습이 싫어서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위끝 아래끝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만큼. 이거 그냥 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여기를 바꿔서 마이너스라고 쓸 거고요. 3부터 0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아래끝 위끝 바꿔서 한결 마음이 좀 편하죠.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만한 거는 내가 지금 G3의 결과가 6이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양변 X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자, 3 대입해 주니까 나오는 모습이 0부터 3까지 0, 3 나왔는데 FT, DT 우변에 3 대입했으니까 G3의 결과가 6이었던 거고 이 뒤에 주어져 있는 모습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T, DT 라고 적었더니 결론적으로 이거 왼쪽으로 슬쩍 넘겨주게 되면은 3이라고 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적분 구간이 상수라고 하는 건 상수거든, 상수. 이만큼의 결과가 3이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삭제하시고 3이라 바로 쓸게요. 좋아.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G4의 결과가 10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양변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4 대입하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TDT는 G4는 10이고요. 10-3이니까 결론적으로 7이다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혹시 이게 문제의 정답인가요? 허탈하죠? 정답 4번이고 넘어갑시다. 3번 문제로. 최고차 한계수가 4인 3차 함수. 여기부터 슬쩍슬쩍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f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의 값이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시작하겠네. 3차 함수. 그래 놓고 조건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fx는 제로다. 요거 해석 두 가지를 바로바로 해야죠. 해석해볼래? 누구랑 누구 나오죠? f1은 0이고 f'1은 그쵸, 둘 다 0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럼으로 말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x가 0에서 접한다. fx라고 하는 거는 x축에서 x가 0일 때 접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접한다는 게 3중근으로 접하는지 중근으로 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한다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뭔가 그래프의 개형을 상상해 봤을 때 뭔가 그래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하나만 더 그릴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 0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접한다라는 거를 관계식으로 주신 거고. 하나 더 적어보자. 관계식을.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그냥 한 번에 쓸게요. 귀찮아가지고 0부터 x까지 ft/dt 여기까지의 결과가 이렇게 k 값으로 수렴했다. 극한값이. 이 해석이 꽤나 중요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가 0으로 다가가야 돼.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분자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모습이요. 자, 분자가 0으로 다가간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뭐야 이거? 아, 우리 주환님. 아니요, 사진 우리 톡방에 올라왔던데. 아무튼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거 적어줬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근데 이 식이랑 뭐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위해서 우리끼리 여기 주어져 있는 분자라고 한 거를 어차피 x에 대한 식이니까 라지 fx라고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려와서 이제 비켜볼까 잠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에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라지 fx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분자라고 하는 모습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센스 있게 마이너스 라지 f1이라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이렇게 거기까지가 k라고 하는 관계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위에 있는 식보다 아래 식이 좀 더 마음이 편한 게 사실인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여기다 적어보도록 합시다. 라지 f 프라임 1의 결과가 k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라지 f 프라임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초록색을 치환했던 거니까 저거 미분하고 1 대입하는 소리야. 이거 미분해주게 되면은 x라고 하는 모습이 t자리에 퐁당 빠지죠. fx. 근데 걷다가 1을 넣은 결과니까 f1이라는 소리야. f1 값이 k다. 여기까지 해석하신 거 맞나요? 좋아요. 자, 이 상태까지 왔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관계식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f1이 아까 우리 0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k 값은 0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모습은 나한테 f의 k 플러스 3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k 값이 0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3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잘 봅시다.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이거 왜 여기 1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접하는 건데 이렇게 1이요. 이때가 값이 1이라고 합시다. 접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라고 하는 게 1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fx라고 하는 모습이 접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세 번째는 3중근의 모습이 있지만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건 많지가 않은데 우리끼리 얼마인지 몰라요? 알파를 적어도 상관이 없겠지? 알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알파라고 합시다. 얘부터 테스트 해보게 되면은 봐봐, 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0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0이 나오는 건데 그 얘를 먼저 봐야겠네. 그럼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왼쪽에 대한 결과가 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함수값들을 모으는 건데 구분구적법이요. 아무튼 여기 주어져 있는 결과를 막 모으고 모아주면은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를 모으고 있단 말이야. 음수를 내가 모았을 때 절대 0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세 번째 케이스까지 바로 갑시다. 세 번째 케이스가 3중근을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x가 1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0이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만 나오는 거니까 동일하게 3중근도 안 돼요. 그냥 모순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가능한 건 쟤밖에 없었어. 이렇게. 어쨌든 그럼 0의 위치가 뭔가 왼쪽에 있겠네.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음수가 모여 있고요. 여기에 양수가 모여 있는 거니까 음수랑 양수랑 뭐 크기가 같아서 0이 나왔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잡아보게 되면은 식을 쓸 거예요. fx 최고차항계수가 4라는 거 알고 있었고, 자, 1일 때 튕겼고 알파를 통과하는 거니까 x-알파의 x-1의 제곱이다. 여기까지가 fx였던 거야. 근데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건 뭘까? 사용하지 않은 거는 이거요. 정적분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야 돼. 자, 내가 지금 식을 잡았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정적분해서 정답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지워야겠다. 여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4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x-알파 x-1의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가 fx고 fx는 고
정적분하면 0이다. 그냥 저거 풀면은 그냥 알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걸 좋다고 다 전개하시면 또 그게 짱구라고 하는 거지. 웬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용하셔야 돼. 일단 4 필요 없죠. 약분하면 0인 거니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만큼을 분배하고 분배한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x에 x-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알파에 x-1의 제곱이야. 여기까지가 피적분함수가 되는 건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다 적을게요. 0부터 1까지 x에 x-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라고 잘 적어주시고 0부터 1까지 자, 알파를 꺼낼까? 그래, 알파 꺼내자. 알파 꺼내놓고요. 0부터 1까지 x-1의 전체 제곱 dx. dx 안 썼잖아. 자, 이렇게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얘부터 이건 공식이죠. 알아야 돼. 몰랐으면 오늘 알면 되는 거고 까먹었으면은. 자,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거야. 얘가 지금 보면 1이라고 한 장소가 여기 있고 0이라는 장소가 여기 있죠. 피적분함수를 바라보시면은 1에서 튕기고 0을 통과하는 모습인 거니까 0부터 1까지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 몇 분의 공식이지? 그치, 12분의 공식이었던 거지. 따라서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12분의 자, 최고차항 계수의 크기가 플러스 1인 거고요. 그 다음 간격의 4제곱이니까 뭐 간격 해봤자 1 빼기 0인데 간격은 4제곱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도 약간 왜 불안한 거야. 하고 가자. ax 플러스 b n제곱. 자, 부정적분을 잠깐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해주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 이랬으면 틀리죠? 마지막에 a분의 1까지 이렇게 같이 계셔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다항함수의 전체 제곱에 대한 적분인 거고 그 스타일로 할 거야. 그럼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거 좀 꺼내 놓고요. 이 주어져 있는 뒤에 것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1에 x-1의 세제곱이고요. 뭐 내가 따로 뭐 곱할 건 더 없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0부터 1까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윗끝을 대입하시면 어차피 0이야. 아래끝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사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얘 때문에 플러스 3분의 1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자 12분의 1이고요. 플러스 3분의 알파까지의 결과가 이렇게 0이다 라고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잠깐만. 맞나 확인할게요.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했을 때 결과가 맞고 아래끝 부호가 플러스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말이 꼬였는데 1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아래끝 대입한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고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 상태로 값을 구해보니까 알파의 결과가 4분의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알파 값을 구했고 우리가 원하는 건 F3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fx 여기 있죠? 그럼 내려와서 4 괄호에 x-4분의 1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x-1의 전체 제곱. 자, 이 상태에서 정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F3이라고. 구해주게 되면은 4 곱하기 4분의 11이요. 곱하기 자 3 대입하니까 4 되는 거 확인되는 거 맞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정답은 44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나마 스텝 2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푼 것 중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다시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거 필기는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탁하는 거는 계산이 안 돼서 질문하시면 안 돼. 계산 여러분이 뚫어내야 돼. 성준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9시 10분. 아, 그래요? 일찍 일어났네. 주하니까 제일 많이 자는 것 같아. 이 녀석. 좀 달라 보이긴 했어. 어제 국어 1등급 듣고 연속함수 fx.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는 뭐 별표를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아이디어인 거니까.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돼 있나? 맞네.
2부터 3까지 fx dx? dx. 할까요? 자, 일부러 색깔을 좀 나눠서 써봤는데 저 초록 색깔만 본다면은 무슨 관계식이죠? 초록 색깔만 보면은 맞아요. 주기함수의 관계식이야. 한 칸 반복될 때마다 한 칸씩마다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건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b를 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솔직히 말해서 수열로 보면 엄청 쉽거든. 수열로 보면은 여러분이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긴 해. 이게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d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차 수열 느낌 아니겠어요? 그냥 똑같은 모습 나온 게 아니라 한 칸 건너 뛸 때마다 뭔가 더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위해서 지금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저기 지금 주어진 a의 값이 0이 나온다라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니까 a가 0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위해서 a 값 자체가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이따가 모순 발생하게 되면 a가 음수로 다시 풀도록 할게요. 이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너무 아래쪽에 그렸잖아. 자, 뭐 이 정도? 이 장소가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장소가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점점 뭐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y축인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뭐 대략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나봐 라고 싶은 거야. 0 이상이고 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빵꾸가 뚫려야 되고 색칠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요 모습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적당히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의 위치는요. 우리가 이 모습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연속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연속함수. 그럼 정확하게 여기를 메워가면서 이 모습이 복사된 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니까. 이해가 됐으려나? 해서 첫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잠깐만 이 위치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아까 빵꾸 뚫린 장소의 결과가 a-1이었거든. 인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지금 주어져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된 거 맞죠? 이게 지금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됐다는 거잖아. b만큼 올라갔다는 건데 정확하게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라고 말한다면은 간격이 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그냥 복사된 게 아니라 주기함수이면서 올라가게 된 거니까 평행이동까지 같이 있는 건데 a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근데 그 결과가 b라고 했으니까 b랑 a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발견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이쁘게 써볼까 합니다. 내가 2부터 3이라고 하는 거를 0부터 1로 옮기려고 해요. 0부터 1까지로. 내가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따라서 피적분함수는 x 플러스 2라고 적으셔야겠죠. 왜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니까 도형의 이동은 플러스로 바꿔 써야 돼.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은 이런 규칙을 두 번 적용한 거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2b다 라고 식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두 번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식을 내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fx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고 b랑 a의 관계도 알고 있는 거니까 다시 내려와서 0부터 1까지 가져옵시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에 b 대신 a를 한 번에 적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2a예요. 다 됐어. 여기까지 해당하는 결과가 3분의 1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맞아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만. 그럼 내려와서 3분의 1 a라고 바로 적자고 그 다음 이거 어차피 상수함수가 된 거니까 적분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a예요. 여기까지의 결과가 3분의 11이다. 이거 만족한 a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3을 곱해 버립시다. a 마이너스 3 플러스 6a까지가 11이다. 그럼 따라서 7a라고 하는 결과가 14가 나온 거니까 다행히도 a의 값이 양수 이렇게 한 번에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거 처음부터 A가 음수라고 놨어도 바로 뭔가 좀 찝찝했을 거야. 왜냐면은 A 값이 음수였으면은 뭐랄까 좀 그래프를 작게 그릴게요. 맞아요. 이 점점 감소했을 거냐 막 이렇게. 내가 막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가 1이고 2가 되고 3이 되는 거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만큼의 영역은 음수로 나왔겠죠. 이렇게. 근데 값은 3분의 11 양수였으니까 뭐 이런 모습이었던 거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5번 문제요. 5번 문제입니다. F0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4가 되는 이차함수 fx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 해당 계수 적었고 상수항 0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다음은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A가 겹쳤죠? 이 뒤에 주어져 있는 건 그럼 우리끼리 잠깐 px라고 세팅하도록 할게요. 뭐 결론적으로 4x의 제곱 더하기 px가 되거나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px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보자. 가 조건부터 적어보게 되면은 절대값 먼저 0부터 1까지 f에 대한 정적분 이렇게 있고 요 모습은 절대값이 안쪽에 피적분함수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야겠네. 이 안쪽에다 이렇게 절대값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 모습과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뭘까 봤더니 일단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x축 하나 그어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그려지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 만약에 한 0이 이 정도에 있다고 하고 플러스 1이 이 정도에 있다 생각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거랑 안 씌운 거랑 정적분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는 값이 양수였다는 거지, 양수.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fx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위쪽에.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 1부터 a까지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다시 한번 절대값의 fx 정적분 이 모습과 부호가 다르다. 1부터 a까지 fx dx.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장소에 있나 싶은데 가만 보니까 이때는 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런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fx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져 있는 점을 지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로 결정된 거냐면은 이제 절대값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스타트 하겠다. 위로 볼록이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시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더 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fx야. 식을 잡자. 마이너스 4에 알 수 있는 모습은 x랑 x-1이요. 여기까지가 fx였어요.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나 조건이 더 있다 보니까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그 다음 여기까지가 더 뭐 크거나 같다. 1-a. 갑자기 좀 뜬금없죠? 1까지 fx dx. 이 상태로 풀려니까 안 풀려요. 1-a가 어딘데 모르겠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차 함수의 가장 스페셜한 건 대칭성이죠. 대칭성.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대칭축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은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얘가 평균이니까 0이랑 1이랑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 곱하기 2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 더한 결과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자연스럽게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겠어? 1이 나와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만큼 a가 나오시고 a에 대한 대칭 뭐 이 정도? 이 값이 얼마가 확인해 봤는데 세모랑 a랑 더하면 1이 나와야 돼. 1.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가 누구냐면은 그래서 1-a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 이거에 대한 대칭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 주어져 있는 간격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니까 1-a부터 스타트해서 1까지에 대한 정적분이래. 그러다 보니까 빗금 잠깐 칠해보게 되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정적분이요.
이걸 내가 좀 약간 노려보고 있는 중이야. 이 주어진 결과는 누구랑 동일하다라 말할 수가 있냐면은 사실상 대칭성을 좀 감안해서 내가 지금 빗금 색깔로 칠해버릴까? 칠해버려. 초록 색깔. 이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정적분 결과랑 이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이 정적분 이렇게 이게 지금 동일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여기 a까지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해가 되려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 초록 색깔이랑 흰색이랑 더한 결과는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더한 결과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맞춰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야. 0부터 a까지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이쁘게 식을 좀 적어보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정적분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벗긴 거랑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 해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러면 무슨 소리겠어? 내가 지금 밑줄 친 이 결과는 항상 부호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야. 근데 수학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만 경계에 주목해야 돼. 이 결과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 봐야 되거든. 0? 그럼 쉽게 말해서 0부터 a까지 fx 이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되게 한 a의 값을 파악해 볼 건데 가만 보니까 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요. 이 빨강 색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초록 색깔의 면적이 똑같아지게 되면은 양수랑 음수랑 더하니까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다 기억나나? 넓이가 똑같아지게 되면 비율 관계로 얘가 몇 대 몇이었지?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야? 볼록 한 개 두 칸이고 얘가 한 칸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몰랐으면 기억합시다. 자, 심플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은 가장 스탠다드한 설명은 이런 거 같아. 좀 이쁘게 하자, 이렇게. 넓이가 같다라고 써볼게요. 같다. 그림이 이상하네.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간격이 이렇게 두 칸이라면 이 장소가 한 칸이 나와야 돼. 넓이가 똑같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0부터 1까지가 이제 길이가 1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라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럼 따라서 1로부터 2분의 1만큼 오른쪽 간 거니까 a의 값이 2분의 3이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거야. 그때 바로 0이 돼요. a의 값이 2분의 3일 때 비로소 0이 된다는 거야. 이번에 그럼 오케이 알았고 그렇다면 a가 어디 있을 때까지 가능할까 생각하면은 약간 극단적을 보면 돼요. a가 만약에 저 멀리 있다고 보자고. 만약에 a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본다라면은 양수는 항상 일정한 건데 음수가 겁나게 모여버리면은 안 되겠지. 이렇게 다시 말해 a라고 한 게 2분의 3을 넘어서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a가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같을 땐 문제가 없지만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돼. 이해가 됐나? 그러다 보니까 a의 범위도 잘 구하게 된 것 같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fa의 최소값을 구하자. 아까 f 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귀찮으니까 a 또 쓰지 말고 그냥 제한된 범위예요. 제한된 범위니까 우리끼리 여기를 fa라고 안 하고 fx라고 쓴 상태에서 x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범위가 2분의 3 이하래요. 근데 또 하나 a라고 한 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1부터 2분의 3 이하까지를 바라보시면 되겠죠. f 그래프 어딨죠? 이쪽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려. 대칭축 2분의 1이요. 2분의 1보다 큰 장소에 플러스 1이고 여기에 1.5라고 하는 2분의 3이 있겠죠. 내 관찰 포인트는 빵꾸부터 색칠까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보라 색깔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된다는 건 여기 있죠. 여기는 주어져 있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2분의 3, 2분의 3 대입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에 2분의 3. 그 다음 2분의 3에서 1을 빼봤자 2분의 1이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게 바로 최소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인 거지. 여러분 또 그 초기화 되기 전에 그럼 간단하게만 필기합시다. 필요한 내용 있으면은. 네, 근데 저기서 1,0을 지나는 걸 어디서 한 거예요? 1,0을 지나는 거? 네. 이 관계식에서 주어져 있는 가족분을 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내가 만약에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몰라요. 이것만 바라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지워놓고 질문 잘하셨어. 아까도 말했지만 x축이 막 이렇게 있을 때
0이랑 1이 있을 때 내가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F라고 하는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X축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1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1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1부터 A까지 지나가게 되면은 주어져 있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지? 부호가 바뀐대요. 다시 말해, 비키고. 이 장소는 양수라고 하는 걸 지나야 되는 장소야, 양수. 얘는 음수를 지나야 되고. 근데 F가 2차 함수로 연속이고 확실한 거는 0,0을 지난다. 0,0. 근데 이제 1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만 그래프가 이 장소는 위로 블록인 걸 알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뒤쪽에 부정적 값이 0일 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분? 아니 그쪽 정적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네, 정적분. 아, 근데 A 값이 1이어야 돼 그러면은. 근데 A가 1이 아니죠. 1이 아니면 0이 안 나와요. 이런. 네. 아니, 양수 부분이랑 음수 부분 넓이에서 그래도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지? 이게 경계예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경계.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설명하지? 잠깐만. 1을 경계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1 전에는 플러스고 1 이후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사이값 정리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0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장소를. 다른 그래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가? 뭐 올라갔다가 그렇지는 않고 여기 0을 지나진 않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다 상상을 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그래 보니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좋은 생각이야 그래.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자고. 현재 1, 양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양수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그때 이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 벗긴 거랑 그들에 해당하는 값이 뭐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대칭시켜 주게 되면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면적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밖에 씌워져 있으면은 저것도 절대값이 만약에 바깥에 씌워져 있다라면은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해석이 좀 더 어려워지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데 물어본 건 뭐야? 바깥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저것도 되는 거죠. 어떤 이런 상태를 되냐고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는 크기만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가족권이랑 이 주어져 있는 절대값 바깥 씌운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물어본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정적분 결과가 0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어본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제 칠판 지울게요.
합시다. 먼저 가조건부터 한번 식을 이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도함수를 부정적분했으니까 뭐 fx 플러스 c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고, 저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혹시 여기 뭐 윗끝 아래끝이 존재하나?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들. 자 여기 근데 사실 여기다 내가 지금 적분상수를 썼는데 여기 부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으니까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을 차라리 오른쪽에 한번 쓰는 걸로 우리가 퉁치자. 아닐까? 약간 좀 찝찝해서 안 되겠어. 그냥 쓸게요.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적분하면 적분상수 생기는 거 맞고요. 이거 적분이 아니라 그대로죠. 뒤에 거 적분해주게 되면은 3의 x제곱이 될 거고 적분상수가 나오게 될 텐데, 어차피 적분상수니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쓰시면 돼. 이거 이렇게 넘기더라도 여전히 적분상수 빼기 적분상수는 적분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싹 지워놓고 이 장소도 지워놓고 우리끼리 깔끔하게 C라고 적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현재 뭐 1이라고 한 걸 대입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멈추고요.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모습도 한번 식을 이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얘는 미분을 해서 좀 인테그랄 좀 벗겨드리도록 할게요. 미분해주게 되면은 fx 곱의 미분 gx x의 g'x 뒤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gx까지 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fx 자리에 x 곱하기 g'x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집어넣어주니까 x의 g'x는 g'x 그리고 3x의 제곱에 더하기 c가 된다. 사실 뭐 이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하나씩 다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식을 깔끔하게 먼저 x에다가 잠깐 1 좀 대입하도록 할게요. 저 적분수가 걸리적거려서 그래. 자, 1 대입해보니까 어떤 결과 나오지, 이렇게? 얘랑 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0이라고 하는 모습은 3 더하기 c가 나오시면서 적분상수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식을 이쁘게 정리합시다. 그럼 내가 이제 그 g'x라고 적어주시고 x-1 까지의 결과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식 괜찮죠? 이거 왼쪽으로 넘긴 상태가 되는 거야. 다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g'x로 식을 정리할 건데, 사실 x가 1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필요 없어. 안 붙어도 돼. 양변 x-로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3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적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가 g'x.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해주는 거니까, 그럼 gx라고 하는 모습인 거 적분이니까 3 냅두고요.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적분상수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하나 알만한 거 뭐가 있을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G2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잠깐 저기는 C랑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 자, C1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대입 한번 해볼까? G1이요? G1을 대입해주게 되면 F1과 같다라는 건데, F1 값은 내가 지금 모르지 않나, 여러분들? 그쵸? 아직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여기는 남았네. 여기 잠깐 주목합시다. 이 C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조건에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조건과 조건을 동시에 엮어주면 참 좋겠네. 그래서 적어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1은 1 곱하기 g'1이요. 근데 그 g'1이라고 하는 결과에는 같다고 했는데 g1도 같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야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요, 여기도 있죠? 이 상태에서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6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이렇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G1이 6이다 라는 걸로 C1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2분의 3 곱하기 1 대입한 거니까 4가 될 거고, 플러스 C1의 결과가 6이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결과가 6이니까 자연스럽게 C1은 0이었던 거야. 그래서 GX가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모습이 G2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 G2 바로 마무리합시다. 2분의 3이고요. 2 대입하니까 9가 될 거고 C1이 0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죠. 2분의 27이요. 할만했어 얘는. 정답 2번이고, 넘어가서 7번 문제. 만만치가 않아요. 7번. 이건 스텝 3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텝 2에 와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적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 같이 나오는 거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닫힌 구간 0부터 4. 연속함수 fx 그리고 0 이상 이 미만 일 때 절대값이 이렇게 양쪽에 둘 다 붙어 있는 모습이요. 아예 다 쓰고 가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좀 등호가 붙어 있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절대값 fx랑 절대값 x-3이랑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 놓고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gx가 있다. gx는 1부터 x까지 f dt. 그 다음에 모습이 플러스 3부터 x까지 ft dt. 약간 많이 보기부터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쵸?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먼저 밑에 주어져 있는 이 gx라고 하는 거 열린 구간 0부터 4에서 정의된 거는 살짝 무시하시고 위에 거부터 보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만족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0 이상이고 2 미만이고 2 이상 4 미만이라고 했고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위해서 격자점 좀 그리도록 할게요. 격자점 이 정도? 자, 한 칸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파란색으로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1. 사실 이건 필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2라고 하고 이 장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 정도로 격자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보고 있죠? 얘가 1이고요. 얘가 2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4. 자, 얘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절대값 앞에 있는 거 이거 살짝 무시하시고 이 친구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V자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이렇게 1,0에서 V자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사실 이제 그래프는 이게 그대로 대칭까지 시켜서 뭔가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거든요. 에이? 이해가 되고 있나? 잠깐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절대값 벗겨낸다고 치면은 꺼져라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절대값 x-3 그 다음에 대칭시킨 마이너스 절대값 x-3 두 개 그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따라서 그냥 절대값 x-3 마이너스를 붙여준 절대값 x-3 이런 상태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냥 이게 우리가 방금 그렸던 거 이렇게 땡겨버리면 돼요. 두 칸 이렇게 땡겨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읽어봐. fx라고 하는 게 연속함수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제길 누가 f야? 라고 할 때 될 수 있는 게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가능한 f의 개수가 16개다 라고 나와 있잖아.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지.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어쨌든 그래프의 경우는 이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래프를 다 그려봤는데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카운팅 해볼게요. 카운팅 잘 봐야 돼. 자, 연속을 좀 감안하시면서 그래프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체크하는 거 보이나?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야. 즉 내가 말한 두 가지는 0부터 1을 관찰했을 때 F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 상태 1부터 2까지를 바라볼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맞아요. 두 가지가 맞지만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선택됐다 치자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은 경우의 수가 이제는 한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한 가지가 맞아. 근데 어디서 갈리냐면은 이 주어진 장소에서, 즉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 장소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다 곱해주니까 경우의 수가 토탈 F가 가능한 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8가지다 라고 해주는 게 당연히 맞겠지. 이해가 됐나? 다시 말해서 어쨌든 여기 우리가 2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올 수는 없다라는 거야. F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V자 오다 갑자기 내려가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 장소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 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2의 함수값이 1이거나 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데 2의 함수값이 플러스 1이었다면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라 적어 놓은 거야. 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아니라 8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 8가지로 정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 이거 좀 지워놓을까? 니은에서 절대값의 G2 더하기 절대값 G'2 여기까지 결과가 뭐 얼마냐? 이거 맞나 틀리나 중요하지 않고 직접 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G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열린 구간 0부터 4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관찰하고 있는 중인 건데 일단 보니까 1부터 X까지 F를 뭐 정적분하고요. 3부터 X까지 F를 정적분한 결과가 GX가 되는 건데 일단 G2? 뭐 G2라고 했으니까 직접 생각 한번 해보자. G2. 얘가 뭔지.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모르겠어. 1부터 2까지. 몰라. F 정적분해. 그 다음에 사실 근데 FTDT나 FXT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안 불편하죠? 좋아. 더하기. 이제 다시 2를 좀 대입. 불편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꿔야겠어. 윗끝 아랫끝을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좀 이렇게 취하도록 합시다. 자, 바꿔주니까 2부터 3이라고 바꾸니까 한결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G2가 되는 건데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자, 1부터 2까지를 관찰할 건데 1이 여기 있다. 1 여기요. 그럼 경우의 수가 제길 피적분함수 F라고 하는 게 이건지 모른단 말이야. 인정? 우리가 가정하자.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만약에 F였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연속이니까. 그럼 다시 말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쳤을 때 1부터 2까지 F를 정적분하래.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뭐 2분의 1이겠지? 넓이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정적분 결과를 보더라도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도 똑같아요. 좌우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F였다라면은 넓이가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0인 거지 이렇게. 근데 F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 F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다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건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F라고 하는 그래프에 관계없이 0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꺼지고 필요 없어요. 이제 G'2 이만큼의 값을 해석하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자고. G'2니까 저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잠깐 더 읽어볼까? G'2 미분 하고 싶지 않은데 G를 미분 G'2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미분해서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프 기하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기하.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그럼 이따 생각 한번 해보고 가능한 경우의 수부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모습부터 봅시다. 이걸 구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G2의 값이 0이라는 걸 알아요. 0.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금 2라고 치고 이 장소가 3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작도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0인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때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뭐 파악한 거 있으려나? 딱히 지금은 없고 이 상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G'2라고 했으니까 G라고 하는 그래프를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아. 1부터 2까지 2? 뭘까? 내가 안 쓴 조건이 있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없는 걸 그래프를 그려도 해석이 안 돼.
정정합시다. 이거 이용하겠지만 잠깐 좀 구하고 갈게요. 저 G'X. 이걸 미분해주게 되면 이건 fx. 이거 미분하시면은 플러스 fx. 그럼 따라서 2 곱하기 fx라고 한 게 G'의 x였네. 이렇게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에다가 2 대입하시면은 뭐야 족밥이었네. 2 곱하기 f2. 그러다 보니까 f2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까지의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그래봤자 크기가 2니까 이 주어진 이만큼의 결과가 2가 되는 거니까 0 더하기 2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니은의 결과는 2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디귿. 이제 gx가 x가 알파에서만 극값을 갖고 가정을 적고 있는 걸 만족한대요. 극값이 존재한다. 아 잠깐만 거기 에서만이라고 했구나. 알파에서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그 알파라고 하는 구간은 1부터 시작해서 4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고 또 하나 동시에 G알파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이걸 만족하고 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G 알파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 해보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이용합시다. G'X가 바로 이 fx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실 저 그래프를 원래 확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확대하게 되면. 확대할까 말까 좀 고민됩니다. 확대할까요? 합시다. fx를 2배 하시면 돼. 2배. 내가 지금 x자 쳤던 거 있죠? 2배 하시면 돼. 2배.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시면 돼. 저 보라색에 해당하는 모습이 누구냐면은 바로 도함수야. G의 도함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림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 끝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알파라고 하는 건 1부터 4 사이에서 딱 하나만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결정 지어야 돼. 자, 잘할 수 있겠지? 해보자. 현재 알고 있는 모습은 어차피 이 주어져 있는 구간에 얘가 포함되어 있거든. 2라고 하는 모습이 0을 한번 찍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능한 모습이 누가 될까 좀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의 개형에 정확하게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장소에서는 한 번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누굴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은 3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부호가. 괜찮죠? 근데 또 하나는 그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느낌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 주어져 있는 장소가 아까 2,0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값이 이렇게 양수가 존재해야 돼. 이렇게. 근데 알파라고 한 장소가 극값이라고 했거든요. 극값.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G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알파까지는 플러스가 돼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그 다음에 알파부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라 색깔이 도함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이 선택이 되었다. 그래야만 3에서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지나쳤을 때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생겨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알파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알파는 3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제 G3에 해당하는 결과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G3을 구해 보도록 하죠.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그래프가 올려졌다는 거는 F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였다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3 더하기 G3이 나왔기 때문에 G3만 구해보자. 사실상 비켜봐. 여기 3이라 바로 쓰자고. 이 주어져 있는 값을 내가 알고 싶다면 함수 값을 알고 싶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정적분만 하시면 되거든요. 정적분.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부분 색칠을 별도로 하자. 여기 주어져 있는 넓이. 다시 말해. 체크 잘못했어. 이쪽이죠? 이만큼. 왜냐면 여기 2,0을 지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라고 하는 모습, 여기를 내가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 얘가 1 곱하기 2가 됐고 2분의 1까지 곱하니까 1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얼마냐면은 1이다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4가 나오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디귿은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합시다. 우리가 디귿 약간 찝찝했어. 잠깐. 그냥 이렇게 fx. 자, 2배 안 하고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2배 안 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한 군데서만 극값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장소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일단 G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인데 이 장소가 2고요. 이 장소가 알파가 되는 건데 알파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얘가 극값이니까 분명히 증감이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명확한 거 맞죠? 그래프가 증가한다라고 한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도함수의 부호가.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지금 3이 되는 건데 2보다 큰 장수의 알파가 있다는 말이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누굴 채택한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모습이 채택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됐다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가 감소하셔야죠. 증가다가 감소로 바뀌게 된 거니까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발견했던 거 이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F라고 하는 그래프가 노란 색깔인데 2배 하게 되면은 G의 도함수래. 그러다 보니까 2배 한다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 2배. 이렇게 생기는 보라 색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의 함수값이 궁금하단 말이야. 함수값이요. 그 말은 즉 여기 주어져 있는 넓이만큼 이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바로 이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넓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만큼 증가했겠다. 해서 0에서 1만큼 증가한 거니까 함수값이 G3에 해당하는 결과가 1이었던 거고 알파가 3이었던 거고 더하시니까 정답이 4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디귿까지 풀어봤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동안 약간 7번 좀 많이 어려웠고 5번, 7번 두 개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볼까요? 일단 저 도함수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요. 다만 문제는 b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돼요. 이 주어져 있는 b를 경계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b에 대한 좌미분계수가 될 거고 b에 대한 우미분계수라고 관계식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시다. 일단 기억 하나 얻어냈고요. 미분 가능한 fx부터. 이따가 내가 또 사용할 건 놓치면 안 돼요. 미리 적어 놓을까? 미분 가능하니까 f라고 한 건 연속이야. 이따 문제 풀다 막히시면은 노란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말하는 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만 해야 돼요. 아니면 항상 감소,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일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도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신경 끄고 나중에 생각하자. 얘부터 그래프를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위로 볼록이고 0과 3을 절편으로 하는 도함수요. 그냥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장소를 x축이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는 f의 도함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결론 좀 지어보고 싶은 건데 B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냐라는 거야. B의 위치가.
자, b 이상일 때부터 2차 함수가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야 b라고 한 게 애매하게 이런 장소에 b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 그때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감이 바뀌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b의 위치는 이런 장소가 불가능한 거야. 그럼 b는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b 이상일 때부터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장소가 이제 우리가 b가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래프가 쭉 떨어지고 있는 2차 함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b가 될 거고, 근데 어차피 이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a라고 한 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빨강 색깔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까지가 f'이라고 하는 도함수다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도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니까 감소만 하고 있는 항상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건 그래프는 그래프인 거고 다시 이제 fx라고 하는 걸 깔끔하게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내가 적분해 주게 되면은 ax 밑에 거 적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적분 상수가 달라붙게 되겠죠. 플러스 우리끼리 C1이라고 하고 이거 적분하면 C2라고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도 잘 가져오시면 되겠죠. B보다 작은 상태에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놓도록 합시다. 괜찮죠? 요때 뭐 할 거냐면은 이제 B에 대한 연속성 이따가 분명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B를 대입해봤자 C1, C2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B의 위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2-F0 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여기까지 값이 0이었던 거고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이 3이었거든. 지금 이렇게 맞나? 0과 3의 위치 체크하고 갑시다. 2차 함수의 일부였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 맞나요? 잠깐 3이 아니라 3분의 1인가 지금 이렇게? 잘못 썼죠? 3분의 1 오케이. 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이거예요. 과연 F2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3분의 1보다 크다고 했는데 2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테스트하러 가셔야 돼. 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자, 여기 2라고 한 게 여기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2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2라고 한 건 상수함수 구간에 속한 게 2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F2를 구했다고 치면은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대입하시면 이 A에 플러스 C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0라고 하는 건 당연히도 0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0 대입하니까 C1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 가정이 뭐냐면은 현재 대가정은 적도록 합시다. 지금 B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B가 2보다 큰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중이야. 요때 그대로 빼버려요.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인 거니까 즉 A의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5였다. 여기까지 관계식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괜찮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얻어갈 거는 여기 기억 좀 사용합시다. 기억. 이거 주어져 있는 모습 왼쪽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넘겨주게 되면 3b제곱에 플러스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b인가요? 마이너스 b. 그 다음 내가 지금 구했던 a 값 가져오시면 마이너스 4분의 15요. 이거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근해 공식을 때려버리도록 할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근해 공식을 써주게 되면 b는 오랜만이죠? 얼마죠? 2a분의 그러니까 6 적어주시고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해봤자 1이고 마이너스 4ac라고 잡아주게 되면 45가 돼요. 여기까지 처리하시게 되면은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이 절대로 2를 넘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2를 넘으시려면은 이 분자의 모습이 12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봤자 루트 46이에요. 값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모습은 모순입니다. 안 돼요. 모순. 그래서 우리가 B의 위치가 2가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얘가 거짓이고 2의 위치가 여기 계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와서 이제 반대로 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F2를 적어줄 거고 F0를 적어줄 건데 어차피 F0라고 하는 확정이 아까랑 똑같아. C1이에요. 이제 F2라고 하는 모습은 여기 속한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C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류 있나 없나 보고 갈게. 마이너스 8이고 2 맞고요. C2 맞고. 자, 빼자. 자,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C2 마이너스 C1이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15다. 요거 하나 지금 잡아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 일단 이거 구하고 갈까? 그럼 C2 마이너스 C1에 해당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6 넘어가게 되면은 2분의 얼마 나오죠? 12. 2분의 6이 12. 마이너스 3되다 지금 이렇게. 자, 계산 맞나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건 뭐가 있냐? 이거 내가 지금 잡아놓은 거고, 이제 우리가 막히면은 이거 사용하자고 했죠. 연속성이요. 연속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 B를 대입하고 같다까지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따라서 AB 플러스 C1과 그 다음 B의 우극한인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B의 제곱에 플러스 C2요. 라고 적어줄 건데 얘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고 그 다음 A랑 B의 관계식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 기억에서. 그럼 A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B 제곱에 플러스 B 대입했고요. 이 상태로 B를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B 3승에 플러스 2분의 1의 B제곱이고 이거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풀자. 이거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의 3B 세제곱이죠? 넘어가시면은 얼마 나오죠? 플러스 2B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3B 세제곱 넘어가면은 2B 세제곱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B가 오른쪽 넘기려고 오른쪽으로 2B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는제로 이를 다 곱하죠. 그럼 4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 는제로 B가 얼마일 때 가능할까? 일단 B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일 때 가능한가 혹시 B가 1일 때 가능하니까 그냥 B가 1인 거지 이렇게. 물론 더 해보셔도 괜찮아. 근데 B값 분명히 1 나올 거고 더 찝찝해. 더 하자 그러면 인수분해 그러면 4B 제곱 쓸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B 제곱 되는 거니까 플러스 3B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라 잡아주게 되면은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B제곱 허근이니까 이걸 0 되게 하는 1보다 작은 실수는 1밖에 없어요. 따라서 B값이 1이라고 하는 걸 확정 지을 수 있겠고 자 B가 1이니까 다시 기억합시다.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구하라고 했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로 결정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2번 문제예요. 딱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봅시다. 먼저 가조건부터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fx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오른쪽에 넘기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넘겨주게 되면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 놓고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일단 깔끔하게 오른쪽을 다시 한번 써볼까? 오른쪽에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은 사실상 x제곱을 내가 만약에 t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아닌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거에 대해 전체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있던 절대값을 잊지 마세요. 똑같은 거야. 양쪽에 절대값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프 개형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f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모습이 현재 fx 그리고 이 주어진 장소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내가 대칭시킨 모습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x축이고 이 장소가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프의 경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요. 사실 f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모르겠어.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 누군지는 몰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겠죠. fx. 그래서 냅두시고 이제 가조건의 역할은 끝난 것 같고 나조건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음이 불편해. x가 1보다 분명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 자꾸 왜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 나오니까 좀 이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fx 플러스 인테그랄 x부터 1까지라고 적어주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요. 그렇잖아. 또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생각 한번 해보자. 현재 알 수 있는 모습은
여기 주어져 있는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절편이 플러스 1이고 0이라고 하는 게 현재 대칭축이고요. 이때 결정 지어 볼 건데 구간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구하라고 한 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의 위치가 뭐 이렇게 있겠고 플러스의 위치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때 먼저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을 잠깐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얘가 항상 양수라고 했거든. F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F라고 하는 모습을. 자, 누구부터 볼까? 만약에 X에 대한 범위가 구간 좀 쪼개서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픽스야.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거죠. 이해하라고. 내가 일부러 좀 제한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위로 블록한 건지 아래로 블록한 건지 확인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란 색깔 범위에서 fx라고 하는 것부터 좀 체크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얘가 가정이야. 이 친구가 뭐랄까. 좀 이해하기 좋게끔 fx에 해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위로 블록일 수도 있겠고 또 fx라는 모습이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거든요. 먼저 누구부터 테스트 할까? 얘부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거부터. 뭔가 답은 이거 같으니까 얘를 테스트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fx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부터 1까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x의 범위가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부터 1까지요.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정적분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f도 마이너스, 정적분도 마이너스 이래버리면 절대 0 이상이라 말할 수가 없겠지. 따라서 모순이야. 이렇게 생기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방금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가 맞다라는 걸 내가 확정 지었죠. 따라서 f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은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고요. 나머지 왼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왼쪽. 이번에는 구간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여긴 마이너스 1로 끊어버릴까? 그렇다면 이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좀 구분 지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밑에 거 아니야 싶어서 말로 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거 마이너스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 x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걸 정적분했을 때 음수가 졸라 크게 보였어요. 음수 그 다음에 양수. 그래봤자 항상 0 이상이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죠? 여기 양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면적이 고정돼 있다면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해버릴까? 필요하니까 구하자. 여기 지금 빗금치라는 부분에 해당한 면적을 구할 건데 자, 최고차항에 해당한 개수가 현재 뭐라 써야 될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식을 적어보게 되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저 넓이 구하는 공식은 6분의니까 6분의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인 거지 이렇게. 어쨌든 6분의 8이에요. 3분의 4. 여기에 면적이 3분의 4로 고정되어 있는 건데 x값이 1 이하일 때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x가 저 멀리 있으면은 음액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결과가 항상 0 이상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결정됐죠.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 양수들과 양수를 모아야 언제나 0 이상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지. 아무튼 이제 결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잠깐 생각. 우리가 일단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노란 색깔 내가 빗금치라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이유는 아까 봤었는데 2대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두 칸인 거고 얘가 지금 한 칸인 거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라고 하는 걸 정적분하고 싶은 건데 일단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미안 플러스 1이요.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정적분의 넓이는 일단 이만큼은 내가 아까 구해놨던 거의 2배니까 3분의 8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f라고 하는 것만 잘 정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 근데 이제 이 뒤에가 결정되지 않았어. 조건이 없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이제 그래프의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거든. 뭐 둘 중에 하나야. 누군진 모르겠어. 그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맥시멈이 나오려면은 얘가 초록 색깔일 때 맥시멈이겠죠. 그렇잖아. 다시 말해
여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면 맥시멈인 거고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빼버리면 미니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대칭 얘랑 넓이 똑같을 거니까 3분의 4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잠깐 구하라는 게 뭐야 근데? 뭐 하래요? 더하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을 더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3분의 8에서 플러스 3분의 4를 하는 거고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3분의 4를 빼주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슥슥 지워버리게 되면 정답은 3분의 16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마지막에 잔계산이 아니라 그래프 결정이야. 그래프가 누가 되는지를 결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이 문제는 아까 풀었던 레벨 2에서도 되게 비슷하지. 7번 같은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복습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벨 3 싹 다 풀 거고요. 정적분의 활용, 다음 레벨 2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